자, 과학기술 두 번째 들어갈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녹화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머리가 정말 빨리 염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보기 추하겠지만, 네, 강의 중심으로 들어주세요. 일단 제목이 대사량과 열의 이동, 그쵸? 읽으면서 조금 반성을 많이 했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문을 읽으시면서 좀 반성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38페이지에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 글은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인 대사량을 설명하고 있다. 그쵸? 대사량. 여기 나와 있죠?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 이걸 이제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쵸?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신체 대사에 활용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줄만 딱 읽어도 이 지문이 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겠구나, 요거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사량은 이런 거고, 신체 대사에 활용된 열 에너지가 또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과정들, 방법들을 한번 보는 게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이 엑기스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활동 대사량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러니까 대사량에는 이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뭐고 활동이 뭐고, 그쵸? 근데 특히나 사람은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음식으로부터 얻는데 필요 이상 섭취한 영양소는 체내에 축적이 된대요. 필요 이상 섭취했을 경우. 반면에 음식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지방과 단백질을 소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알아서 뭐 이런 작용들을 하나 봐요. 사람은 음식물 분자를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으면 생체 기능이 또 붕괴가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주로 피부 표면을 통해 열을 방출하는데 피부 표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땀을 통해 열을 방출한다. 땀을 통해서도 이제 방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초 대사율은 온도가 낮으면 떨어지는데 동물들은 이 원리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동면을 함으로써 대사량을 최소화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죠. 좀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238페이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 뭐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일이나 운동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어쨌든 이러한 모든 에너지들은, 이런 에너지들의 총량을 보통은 대사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인체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그러면 대사량의 개념 설명해 주세요.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기초 대사량은 뭐예요? 지금 1, 2S에서 얘기한 얘기 또 3, 4S에서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 그래서 아까 요 위쪽에 나왔었잖아요. 요거. 그쵸? 호흡을 하거나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 이런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기초 대사량인 거고, 그리고 아까 ES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운동과 일 같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즉 활동 대사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의 합이 대사량이구나. 그러면 이 둘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뭐를 얘기해주고 있니? 기초 대사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초 대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인별 차이 있대요. 그리고 성별, 연령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요. 또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크지만, 그쵸? 반대로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체중이 무거우면 기초대사량 자체는 일반적으로 큰데, 이걸 이제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으로 이제 여기면 체중이 오히려 작을수록 이제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인체에서 기초대사량의 조절은 주로 갑상샘이 담당을 한대. 갑상샘의 역할이 뭐라고요? 기초대사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러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조절해주는 담당이 이제 갑상샘인데, 갑자기 이게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을 조절을 잘 못하겠죠. 막 지나치게 커지거나 지나치게 작아지거나, 그쵸? 갑상생 항진증이라는 건 발음도 안 된다, 야. 항진증이라는 거는 기초대사량이 커져서 그리고 갑상샘 저하증이라는 건 기초대사량이 작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서 그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17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그냥 뭐 병이니까 증상이니까 갑상생 항진증은 갑상생 호르몬의 과다 방출로 인해 일어나는 병이래요. 체중이 감소하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요. 그리고 더위를 지나치게 많이 타는 증상이래. 그치? 그러니까 요런 증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갑상생 항진증, 여러분들 요거 증상이 일어나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갑상샘 저하증, 역시 얘는 갑상샘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병. 체중이 증가하고요. 식욕 부진, 만성 피로를 느끼며 추위를 지나치게 많이 타는 증상이래. 체중이 증가하는 데 식욕은 부진한다? 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런 증상들의 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문단은 대사량의 개념과 기초대사량 조절 기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조절 기간은 바로 갑상샘이라더라. 그쵸? 2문단 갈게요.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음식 속에 영양소를 산화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박스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막 나타나네요. 그쵸?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식 속의 영양소를 산화하여 태워서 필요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얻는 거예요.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인 포도당이죠.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이산화탄소 6몰과 물 6몰이 생성이 된대요. 완전히 산화됐을 때, 완전히 태워졌을 때, 그쵸? 그리고 686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내보낸대요.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도씨 이상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산화면 뭐야? 완전히 산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400도씨 이상의 열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러한 열이 필요한 건데 이건 사실 인체 내에서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많은 열을 이제 우리가 이 몸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죠.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이 일어나며 촉매, 뭔가를 더 이제 북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중간자 역할인 거예요.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이 일어나며,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에는 이산화탄소 6몰, 물 12몰과 ATP라는 게 38몰이 생성이 된다. 그쵸? 여기서 완전히 반응한다라는 건 바로 위에 나온 뭐에 대한 얘기니? 완전히 산화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랬을 때 이산화탄소 6몰, 물 12몰, 모르는 단위 계속 나와. 이런 거 생성된대요.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달린 화합물인데 끝부분에 인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1몰당 7.3 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1몰당 7.3이면 지금 위에 38몰이면은 그럼 ATP는 몇 칼로리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때리면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포도당 1몰을 통해 38 그쵸? ATP에 해당되는 이 38 곱하기 아까 1몰당 7.3 칼로리라고 했으니까 7.3 그쵸? 걔를 곱하면 몇이 돼? 277.4 그쵸? 네, 사용설명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한 영양소는 몸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또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박스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배출을 하지만 또 일부는 과다 그 이상으로 또 섭취한 영양소는 알아서 몸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려고 남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쵸?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먼저 지방을 소모하고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한대. 그러니까 이게 영양 섭취가 부족할 때 뭐부터 소모한대? 우리 몸에서 지방. 그 다음 단백질이래요. 그쵸?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는 거에서 최대한 빼내서 쓰려고 하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냥 기초대사량 자체가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이제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사량 충족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입니다.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가 채 되지 않는데, 그치? 생각보다 되게 적죠. 예를 들어 예시가 사용됐네요.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칼로리의 그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이 중 80% 이상은 열로 변환을 합니다.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있을 경우 시간당 3도 이상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은 못 된대요. 붕괴될 수밖에 없대. 그치? 그러니까 또 상승을 하면, 열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 방출이 돼야 돼. 아까 이거는 우리가 역시 박스 부분에서 확인을 했던 거야. 우리 몸이 그거를 견디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주로 피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얘들아. 그럼 피부 표면적이 넓은 사람은 이제 그만큼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어요. 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치? 찔린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대사량은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 땅 기초대사량, 즉 기초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거의 일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열의 방출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일정한 건 그만큼 이제 방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사용설명서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지금 보통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대사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초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거의 이제 일정하다라는 건, 이거는 동물들의 기초대사량은 표면적에 역시 비례한다라는 거,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3문단의 핵심 내용은 에너지 소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문단 갈게요.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 방출되기 위해서는 열이 피부로 일단 먼저 뭐 돼야 돼?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피부로 먼저 이 열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야.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야 하므로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뭐 해야 된대? 또 낮아야 한대요. 왜냐면 온도 차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체내는 뭐 따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피부 표면, 이 겉에는 그러면 온도가 낮아야 돼. 그래야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야 이제, 이 피부로 전도된 열이 이제 또 피부를 통해 이제 또 방출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사가 뭐고 대류가 뭐고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우리가 뭐 이런 용어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복사라는 건 열이 매질을 통하지 않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직접 전달되는 걸 복사. 그쵸? 대류라는 거는 액체나 기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될 때 데워진 곳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곳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데워지는 거. 그쵸? 그 대류래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피부 표면에선 기본적으로 복사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그치? 왜냐면 열이 한 부분에서 다른 부위로 가려면 온도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은 증가하고 이제 뭐 차이가 커질 수 있죠.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대류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요거를 이제 그 관계도를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부 온도가 낮으면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많아지고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시를 드려놓은 거예요. 이건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시긴 한데 바람이나 선풍기 같은 그러한 이러한 공기의 흐름이 빠른 상황에서는 대류로 방출되는 양도 많다라는 거. 그치?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자.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는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물의 증발 잠열은 540 정도이므로 1리터 정도의 땀의 증발로 540의 열을 제거할 수 있다. 땀은 스트레스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추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할 때도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스트레스로 인해 땀이 나겠니? 막 긴장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땀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관계.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은 뭐 된다? 많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그쵸? 대류로 방출되는 양은 어떻다? 많아진다라는 거. 그쵸? 요거 알아두세요. 왜냐면 요 부분에 보면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피부 주변의 공기 흐름이 빠르다라는 건 뭐 밖에서 막 바람이나 선풍기 같이 뭔가가 부는 상황이면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였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법. 마지막 5문단.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진대요. 그쵸?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 높아집니다. 그쵸? 기초대사율 뜻 거기 나와 있네. 실제 측정한 기초대사량과 표준 기초대사량의 차이를 표준 기초대사량으로 나누어서 구한 백분율이래요. 그쵸?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대사율도 낮아진다. 그러니까 체온과 기초대사율은 연관성이 있네요.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여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즉 동면을 통해. 동면은 뭐야? 그냥 겨울잠 자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몸을 사리는 거지. 그래서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계절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털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춥냐, 아니면 바깥 온도가 춥냐, 덥냐, 이거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도 활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하는 열량이 시간당 9 정도로 적지만 동물은 얇고 짧은 이렇게 빠르게 짧은 호흡을 통해서 열의 방출량을 늘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얘는 좀 더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요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얘기한 거대로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 높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대사율 떨어진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동물들의 대사량 조절 및 열 방출 방법이었어요. 주제는 대사량의 개념, 체내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앞쪽에서는 기초대사량, 대사량이 뭔지, 대사량 중에서도 기초대사량이 있고 활동대사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대사량 조절 방법 3가지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갑상생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아니면 피부 표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쵸?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쵸? 그 다음 체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생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져서 이제 문제가 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작아져서 문제. 그쵸? 그리고 왜냐면 갑상샘이 그걸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 피부 표면적에 비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피부로 방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제 열을 많이 방출한다. 그 다음 체온에 따라도 달라진다. 해서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에 동면을 통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라는 거. 그쵸? 사람보다 이제 동물이 이제 그런 호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자유스럽게 한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열의 이동 방법, 요거 그림 역시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다 했던 것들. 그래서 피부 주변 공기 흐름이 높을수록 대류에 의한 열의 방출 높아지고요. 비례네요. 그 다음 피부 주변의 온도 떨어질수록 복사에 의한 열의 방출
높아지고. 위에서 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건 이제 좀 그 외부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며 그만큼 막 바람이나 선풍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바람 씌워주면은 그만큼 바깥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대류에 의한 열의 방출이 이제 나가기 편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복사대류가 원활하지 못할 때 땀의 분비를 통해서도 열을 방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학기술 2강이었고요. 내일은 인문예술 3강과 4강 총 2강을 내일 보낼게요. 그러면 한 주에 우리가 2강씩 4일, 화수목금에서 8강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과학기술까지가 40강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날 때 선생님이 3강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빠르면 4주 안에, 뭐 늦어도 5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것도 잘 들어주길 바랄게요.